안녕하십니까? 7팀, 팀명 7팀의 발표를 맡은 개발 PM 이현준입니다. 저희 팀은 SF 네오나트 스타일 로그라이크 덱빌딩 디펜스 게임, 네오니아 로그라이크 카드 디펜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은 기획 2명, 개발 1명, 개발 PM 1명, 사업 PM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트, QA, 사운드 등의 직무는 업무 분배를 통해 분담하여 진행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뒤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발표는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개발 진행 과정, BM, 게임 개선 사항, 발표 후 진행 과정, 그리고 참여 후 느낀 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은 네오니아 로그라이크 카드 디펜스이며 장르는 디펜스, 덱빌딩, 로그라이크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모바일이며 유니티 6를 활용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게임의 영상을 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10상점이라 불리는 인게임 상점에서 구입 가능한 카드와 아이템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템 사용 시 누적 효과 또는 무기 처치 시 능력치 상승과 같이 플레이 성향도 카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그라이크 덱빌딩 장르를 가져왔기에 로그라이크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종료 시 1스테이지로 돌아가는 영구적 죽음 개념, 또한 랜덤으로 획득하는 인게임 중 강화, 카드, 아이템, 그리고 후에 설명해드릴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보스의 랜덤 기믹과 같은 절차적 생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법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시너지 예시를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1번 카드가 무기에 적을 처치할수록 공격력을 올려주는 카드를 적용시키고 2번, 3번에는 1번 무기의 데미지를 올리는 형식의 시너지를 세팅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1번 무기의 데미지만으로 플레이하고 후반 웨이브에는 강화된 전체 무기로 클리어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리롤과 관련된 조합입니다. 이 게임은 인게임 도중 강화를 선택할 수 있고 인게임 재화를 사용하여 다른 선택지로 바꿀 수 있는 리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롤을 반복할수록 스택이 누적되는 것으로 리롤과 관련된 행위의 리워드, 결과값이 늘어나는 시너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아웃게임 성장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포탈 강화라고 하는 장착된 무기를 강화하는 개념이 아닌 장착된 무기의 위치, 포탈을 강화하는 개념의 영구적 강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1번 포탈을 강화시키고 다른 무기를 1번 포탈에 장착시키면 1번 포탈의 레벨이 적용되는 형태인 거죠. 또한 속성이 다른 5개의 무기가 존재하며
인게임에서는 3가지 무기를 장착하여 플레이합니다. 무기에 따른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인 플레이 요소가 됩니다. 인게임 전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게임 타이머 0초 그리고 1분 30초 시점에 인챈트라고 하는 강화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2가지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효과가 강력하지만 각 스테이지마다 초기화되는 일시적 효과,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도 효과가 유지되는 무기 레벨업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게임 타이머가 3분에 도달했을 때 보스가 등장합니다. 보스는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고유의 기믹이 존재하며 스테이지별로 랜덤하게 등장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후 10상점이라고 하는 게임의 핵심 요소에 입장하게 됩니다. 아이템, 카드, 그리고 무기 레벨업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핵심 재미 요소인 시너지 효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2개, 카드는 총 6개 구매가 가능하며 위쪽에 있는 3개의 슬롯이 인게임에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슬롯이고 아래에 있는 3개의 슬롯은 적용되지 않고 저장만 해놓는 모든 시너지 효과가 완성되지 않아 보관해 놓는 용도의 대기 슬롯입니다. 또한 10상점에서는 다음 스테이지의 보스 기믹을 확인 가능하며 이를 감안한 카드와 아이템을 배치하는 전략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후로는 개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계획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미팅에서 각자 만들고 싶은 게임을 종합하였으며 로라이크 덱빌딩, 디펜스, 머지, 리듬게임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후 기획팀이 간단한 기획서를 만들어 의견을 디펜스 게임 장르로 정한 뒤 여러 디펜스 장르의 레퍼런스 게임을 팀 전체가 진행하고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장르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로 스테이지 디펜스는 조작의 요소가 많아 가벼운 게임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캐주얼함과 수동 조작이 적도록 하기 위해 세로 스테이지 디펜스를 선택하였고 이 와중에서도 게임에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로 랜덤성, 덱빌딩을 넣기로 했습니다. 로그라이크의 특성을 적용한 것이죠. 그 결과 세로 스테이지 디펜스와 덱빌딩 로그라이크의 혼합 장르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사업 PM분들이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BM 기획을 시작하였고 세분화된 후 게임에 적용할 레퍼런스 게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 버전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볼륨에 비해 개발 리소스가 부족하여 제외 및 보류된 기획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카드들은 그 일부이며 수치를 간단하게 조작하는 카드들과 다르게 카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하드 코딩이 필요한 내용이라 후순위로 미뤄지다가 제외 및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아웃게임 메뉴 중 획득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메뉴 안에서 인게임 내에 등장하지 않는 카드를 지정하는 밴 시스템도 개발 후순위인 관계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버전별 구현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앱 GT 시점에서는 기본 슈팅 시스템, 몬스터, 탄환 3종류, 그리고 인게임 도중 나타나는 강화 선택지 개념을 구현했지만 핵심 시스템인 카드, 아이템을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2차 앱 GT 시점이 되어서야 핵심 시스템은 인게임 상점, 칩 상점과 일부 카드 및 아이템이 구현되었으며 아웃게임 형태상 UI가 구현되었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무기 및 무기 매뉴가 구현되었고 아웃게임 강화 시스템인 무기 장착 시스템이 구현 진행 중입니다. 차후 카드 메뉴, 코어 상점 순으로 구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 진행 과정에서 일정 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한 협업 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음성 채팅을 하며 실시간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사항 및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노션을 사용하여 회의 일정 관리와 회의록 작성을 진행했으며 지라를 통해 각 업무 일정, 업무 목록 분배를 확인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작업물을 업로드하여 공유하였으며 Git 소스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획과 개발의 진행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스크럼을 약식으로나마 도입해보았습니다. 매일 모든 팀원들이 모여 내용을 공유한 것은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진행 사항을 관리했습니다. 지라에서는 에픽을 직군별 특정 색으로 표기하여 타임라인상 직군별 업무를 표현하여 다른 직군들끼리 업무 진행 상태를 보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진행 과정에서 생긴 이슈들과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초기 기획은 패키지 게임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웃게임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BM 상품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데 난항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 PM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사업 PM팀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무기 매뉴얼을 통한 강화 개념과 같이 아웃게임 개입 요소를 넣었으며 관련된 BM 상품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 후에도 사업 PM들끼리 그리고 기획과 개발팀과도 BM을 취합, 구현 가능성과 관련한 회의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이슈로는 2차 앱GT 후 개발 인원 한 명이 팀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리소스가 더욱 부족해지고 볼륨이 큰 기획서가 기한 내에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기획, 개발팀과 논의하여 콘텐츠를 조절하고 그 시점부터 인게임 콘텐츠 개발을 멈추고 이탈 인원이 맡고 있던 아웃게임 개발 쪽에 업무를 집중하여 구현 우선순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라상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서로 협업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을 상승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업무 진행 방법 및 분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이 디스코드에 상시 대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병목 현상을 방지하였으며 디스코드 음성 채널에 자주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생겨나는 팔로우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또한 에디터를 조작하는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 후 버그 내용을 개발팀에 전달할 수 있었으며 바로 해결되지 않은 버그는 버그 리포트를 작성하여 지라에 적용시켰습니다. 아트와 사운드의 경우 기획, 개발 PM, 사업 PM이 분담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기획, 개발팀이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개발 PM, 사업 PM이 에셋 수집에 들어갔으며 개발 중간부에서 아트 에셋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개발 PM이 도맡아 도트를 찍는 아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운드의 경우 개발 PM이 초기에 에셋을 수집하고 이후 기획팀 중 한 명이 AI 음악 생성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게임의 BM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겟 설정은 로그라이크 덱빌딩 장르를 좋아하는 10에서 30대 게이머 그리고 그 중에서 플레이 타임이 짧고 과금 요소가 많이 없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후 레퍼런스 게임의 BM을 분석하고 무기 강화 위주의 디펜스 게임을 참고 재화의 가격을 설정, 타겟 고객의 구매 성향을 반영하여 재화를 설계하였습니다. BM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객 목표는 500 다운로드 이상을 목표로 잡았으며 일간 방문자 수는 모객 유저의 10%, 결제 유저 비율은 출시 후 첫 달 5%, 두 번째 달부터는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측정 지표로는 매출 10만원을 잡았으며 손익분기점은 에셋 구매 비용 40달러 포함, 후에 설명드릴 이벤트 비용 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제 유저 1인당 결제 금액 설정 가격은 3,000원 정도로 6개월 이내에 BEP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게임의 유료 재화를 조사하여 개발 게임에 적용한 유료 재화 가격입니다. 해당 게임은 재화가 코어라고 하는 단일 재화만 존재하며 이것이 보석과 골드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석과 골드의 평균 값을 구하여 산정하였으며 코어 개당 10원의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BM을 설계한 후 기획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게임 도중 나타나는 리롤을 1회당 1회 사용 가능한 리롤권. 현재 개발 후순위로 미루어져 있지만 게임 시작 전 등장시키고 싶지 않은 카드를 추가로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카드 밴 상품. 그리고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스태미나를 채워주는 스태미나 충전. 그리고 유료 재화를 사용해 무기를 장착하는 포탈을 강화시키는 포탈 강화권. 광고를 보지 않는 것으로 광고를 보고서 사용하는 리롤권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상품인 광고 제거권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제거권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게임을 통해 얻는 재화인 코어로 구입이 가능하며 게임 플레이 보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더욱 플레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포탈 강화권에 대한 가치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 레벨을 상승시키기 위한
코어 개수의 가치를 측정한 후 이를 구입할 경우 얼마나 할인될지 할인율과 코어 효율을 계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GT 피드백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차 FGT 모두 스테이지당 플레이 시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FGT의 경우 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참고만 하는 반면 핵심 기능이 구현된 2차 FGT에서도 다소 길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긴 시간 대비 조작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인해 게임 시간이 길고 무료하다는 느낌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의 강화 선택지 빈도를 1회 추가하고 플레이 타임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아웃게임 상점의 BM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드 메뉴, 그리고 보류되어 있던 카드 메뉴 안에 있던 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모든 개발 요소 및 버그가 정리된 후 재해 및 보류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인게임 컨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해서는 확산 전략과 유입 전략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타겟 유저를 10에서 30대 남녀 게이머로 설정 후 마케팅 활용 플랫폼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유튜브로 설정하여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에 밈을 활용한 짧고 굵은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런칭 전 게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크로스 채널을 통한 마케팅 홍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블로그에 개발 일지를 업로드하여 1월 대비 순수 방문자 수가 69% 증가하였으며 런칭 전 인디게임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유튜브 쇼츠 업로드를 통한 흥미 및 관심을 유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유저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글 스토어 론칭 이벤트를 진행하여 플레이 인증을 올리게 되면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참여 후 느낀 점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역할을 맡아주신 기획팀 이다님은 힘들었고 많이 배웠고 재밌었고 기획자로서 팀장으로서 많이 모자랐는데 그럼에도 저를 믿어준 팀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전해주셨습니다. 기획팀의 김신님은 게임이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능력과 노력, 시간과 열정을 뒤섞어가며 만드는 것인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기획자는 단순히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상상하고 그걸 내뱉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협업해서 만드는 것이 단순히 자기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기획자였는데 계속해서 같이 고뇌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나마 개발을 맡아주셨던 길정원님께서는 게임톤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팀원분들과 함께 있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큰 배움이자 성장의 토대가 되었으며 함께 도전하며 소중한 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며 협력하는 과정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게임턴은 끝났지만 이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값진 기회를 주신 이브나이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개발팀 예상 업무에서 파악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적을 컨설팅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타직군 입장에서 일주일간 진행 정도를 예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획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일정을 만들려고 하고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트에셋에서 도트 찍기 작업을 병행하는데 눈이 정말 빠진 줄 알았습니다. 타직군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사업 PM의 김예린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게임이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실제 게임에 적용시켜보는 것과 팀과 협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PM 이주원님께서는 사업 PM으로서 런칭 전에 어떤
업무를 현업에서 하는지 궁금증을 해결하며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직군들의 노고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팀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7팀 모두 능력분들이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7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